자, 계속해서 취향의 정치학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얼만큼 다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적인 능력은 정규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뭐 비슷한 얘기죠. 학습 능력.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위치, 그다음 시간적으로 사회적인 궤적, 그다음 세 번째는 뭐야? 이런 교육 수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68페이지 미적 성향은 과거와 현재의 물질적인 조건에 의존한다. 뭐 그것도 비슷한 얘기죠. 과거 현재에 내가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어떤 뭐 경험이 있느냐 그런 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화적인 그 자본이 많은 거죠. 뭐 학교도 좀 다니고 뭐 어디 뭐 영화도 좀 보고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들하고 같이 미술관도 갔었다. 이런 사람하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경제적으로는 뭐 중산층이고 상류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기 예술 작품 봤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지죠. 그다음 69페이지에 경제적인 조건은 주관적으로 다른 성향과 연결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소위 이제 여기에 배버적인 냄새가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제적인 조건과 이 주관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소위 외향에 대한 취향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외향에 대한 취향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옷을 사고 몸매를 어떻게 갖추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주관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우월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별짓기의 어떤 탁월한 의식 같은 거, 그런 욕망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사람과, 아이, 뭐, 다른 사람 뭐한테 내가 뭐 신경 써,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외모나 무슨 화장이나 옷을 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취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71페이지가 이제 이 모월 관련된 스포츠 취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운동이라는 것도 물론 일괄적으로 무슨 뭐 하층 계급은 과격한 운동하고 상층 계급은 무슨 세련되고 좀 유미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어떤 문화적인 배경,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소위 뭐 다이어트를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운동도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는 무슨 근육 운동을 세게 해서 뭐 근육질 어떤 벌크를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날씬한 몸매를 갖고 무슨 뭐 차라리 무슨 무용을 좀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승마 같은 걸 해보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구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그 승마라고 하는 건 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승마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계급 내에서도 그렇게 분파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그런 운동 속에서 뭔가 어떤 집단 정신, 그 다음에 규율에 대한 어떤 개인의 가치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집단적인 규율성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집단성 하는 거에 지쳤어. 난 주로 명령받고 명하고 이런 거 싫어. 난 개인 스포츠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펜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혼자서 골프를 친다든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미적인 취향은 계급을 구분한다. 이거죠. 구별짓기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취향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뜻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계급을 나눌 때 마르크스식으로 얘기하면 생산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생산 수단이 있느냐. 그럼 부르주아고 생산 수단이 없어. 오로지 나의 몸뚱이밖에 없어. 그러면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막스 자본노예 같은 데 가면 뿌띠 부르주아, 뿌띠 무슨 룸펜 프로레타리아 이런 식의 어떤 계급적인 구분도 나오지만 마르크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이게 두 가지 구분이에요. 그러다가 뭡니까? 그 소위 베버가에 오면 뭐 아주 중요한 구분이죠. 그 어떤 위신, 명성에 대한 어떤 존경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생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신분 관계,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주관적 계급 혹은 뭐 계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드가 나타나서 이런 취향이 계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취향이 민중적인 취향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계급적인 위치로 보면 통계 수치로 보면 직업적으로 뭐예요? 그다음 또 하루에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어요?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그게 계급적인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계급적인 위치로 보면 상층에 속하는 계급이야. 그런데 무슨 밥을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옷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걸 물어보면 전형적인 민중 취향이 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미적 취향은 계급을 구분한다. 미적 취향은 사회적 공간 안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별해주는 변별적 특징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구분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미적 취향은 사회적 취향이다. 이제 개인 단위를 넘어서서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떻게 옷을 입고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급이라는 게 위치 선정이니까 사회적인 위치 선정이니까 그룹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향이야말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 취향 같은 것도 이제는 그래서 상층부는 상층부끼리 결혼하고 하층 계급은 하층 계급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 너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넌 부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하다 보면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맨날 소주 먹고 막걸리 마시고 이런 사람이 포도주 마시고 뭐 스테이크 먹는 사람하고 만날 기회도 없을 거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어? 야, 너는 맨날 왜 포도주 먹고 이렇게 깨짝대냐 이럴 것이고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야, 너 맨날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냐? 난 너하고 같이 못 놀겠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에서 결혼하는 것도 비슷한 취향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음악 같은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73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부르주아 계급이 설문조사에 좋아하는 음악은 뭐야? 주로 평균율, 피아노 곡집과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이런 걸 좋아한대요. 여러분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있는지. 이런 거는 정말 피아노를 10년 이상 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곡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부르주아들은 뭐 피아노 협주곡 그거 저 좋아해 이런 데가 나는 거예요. 그럼 민중계급은 무슨 음악 좋아해요? 레오 스트라스의 왈츠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샤워 음악, 백화점 같은 데 걸어가면 들리는 음악, 또 샤워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음악, 늘 듣는 음악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층 계급은 무슨 뭐 우디 알렌 영화 아니면 무슨 뭐 펠리니 감독의 영화 이렇게 감독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영화의 취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민중 계급에게 뭘 물어보면 그냥 때려부시는 게 좋아, 화끈한 거 좋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어떤 취향의 형태들을 통해서 계급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 계급은 굉장히 그 취향이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74페이지 그런 얘기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계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중간 계급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온다는 거죠. 상층이나 하층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중간 계급은 여러 가지 그 안에 분파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여섯 번째로 학교 교육은 취향의 질서를 부여한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브루드에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지배의 매개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알투스의 후코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의 창의적인 개성을 드러내주는 중립적이고 아주 그런 보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회적인 계급을 공고화시키고 재생산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취향을 가르치면서 학교가 이 어떤 그 계급적이거나 질서를 그런 상하관계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파리 유학 갔을 때 이제 뭐 시앙스포니 뭐 이런데 가서 강의를 듣고 도강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달라요. 특히 여학생들은 꼭 치마 입고 다니고 앉아 있을 때도 딱 2시간을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니버시티에 오면은 거긴 좀 하층 계급의 학생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냥 그 복도에도 앉아 있을 때 그냥 뭐죠 길거리에다 이렇게 앉아서 막 있고 자유분방하죠. 근데 시앙스포 다니는 여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똑바로 앉아 있고 굉장히 약간 세미 정장 항상 학교 오는데 세미 정장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층 계급과 상층 계급의 어떤 몸의 어떤 관리, 의상의 관리에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보기엔 프랑스는 그래요. 그래서 보면 77페이지 8번 매너로 드러난다는 게 매너. 매너라는 게 뭐예요? 몸을 관리하는 거죠.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